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불빛 한 점 없는 어두운 숲속을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불안에 떨며 뛰고 있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던 여성의 발에 무언가 걸리게 되었고 여성은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파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발에 걸린 것을 본 여성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성의 시체가 있었고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을 치는데 자신의 뒤로 뭔가 쎄한 느낌이 든 여성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컷! 오케이! 1970년 도쿄. 이곳은 오래된 사찰이 있는 숲속으로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촬영 중인 영화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감독이 컷사인을 내리고 다음 씬을 촬영하기 위해서 조연출인 히노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소리에 헐레벌떡 달려온 히노키의 손에는 많은 가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독은 히노키가 가져온 가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어째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히노키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가문의 복수를 위해서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다니는 무사의 이야기였는데 히노키가 가져온 가면들은 하나같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스태프들 사이에서 구박을 받은 히노키는 풀이 죽어서는 터덜터덜 소품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잔뜩 긴장한 히노키가 감독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가면이 든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별 기대감 없이 상자를 열어본 감독이 오싹해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마음에 든다며 히노키를 칭찬했죠. 히노키의 표정은 뭔가 얼떨떨해 보였지만 가면이 아주 마음에 든 감독은 촬영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씬 들어가겠습니다. 가면 무사역 준비되셨죠? 가면을 쓴 배우가 촬영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시작하려는데 그때 멀쩡히 있던 조명이 갑자기 배우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조명에 머리를 부딪힌 배우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 황급히 응급차를 불렀지만 배우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배우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영화 촬영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필요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감독은 한 스태프에게 강풍기를 작동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풍기 코드를 꼽던 스태프가 감전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가면을 싣고 이동하던 영화 소품 차량이 교통사고로 당하게 되었는데 운전수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배우가 추락사하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벌써 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촬영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고 피해자의 원혼이 떠도는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히노키도 그 소문을 들었는데 무언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한 듯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늦은 저녁, 그날도 혼자 있던 히노키는 피곤했는지 소품실로 들어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히노키는 소품실을 찾았습니다. 소품실은 어둡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히노키는 가면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 안에는 가면이 아닌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가면을 쓴 의문의 남성이 있었고 히노키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길 때마다 사진 속의 남성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남성은 사라지고 텅 빈 소품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진이다라고 생각한 히노키는 사진을 상자에 되돌려 놓으려는데 자신의 발밑에 가면을 쓴 남성이 히노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히노키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 때문에 히노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다른 스태프가 급하게 소품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촬영장에 난리 났어. 스태프의 말에 히노키는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촬영장에는 구급차가 와 있었고 누군가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불안에 떨면서 촬영장을 정리하고 있었죠.
히노키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감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감독은 저주는 무슨 저주냐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감독은 계속 촬영을 강행하고 싶어 했고 스태프 측은 벌써 5명이나 사망했다며 무서워서 촬영 못한다며 촬영장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감독님, 다 제 잘못입니다. 갑자기 히노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감독의 말에 히노키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면 때문에 구박받았던 그날, 히노키는 가면을 어떻게 더 무섭게 만드냐며 투덜투덜 소품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지 옆에 있던 오래된 사찰이 히노키의 눈에 들어왔고 히노키는 사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단에 모시는 경문을 발견했는데 경문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히노키는 주변 눈치를 조금 살피고는 경문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문으로 가면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우연인지 경문으로 만든 가면을 촬영장에 가져온 이후로 의문의 사망사고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히노키의 이야기를 들은 감독은 가면을 사찰로 가져갔습니다. 사찰의 스님은 가면을 보더니 안 그래도 위패에 붙여둔 경문이 사라져서 걱정하던 참이었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경문은 한많은 영혼을 봉인해 두었던 경문이었습니다. 250년 전 에도시대 때 자신의 일족을 무참히 죽인 7명의 간신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한 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사의 복수는 밀고자로 인해 실패로 끝이 나버렸고 7명의 간신들은 이 무사가 죽은 후에도 자신들을 해칠까 두려워 사찰의 스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스님은 7명의 배신자들의 피로 복수를 끝낸다라는 내용을 경문으로 적어 그 영혼을 봉인했다고 했습니다. 경문에 얽힌 사연을 알게 된 감독과 스태프들은 스님과 함께 기도드리며 가면을 태우는 것으로 영혼의 넋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작된 가면으로 무사히 영화 촬영을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면의 모든 저주는 끝이 났다고 믿었는데 몇 달 후 영화 시사회장에서 영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 히노키가 큰일 났다며 감독에게 뛰어왔습니다. 히노키는 감독에게 신문을 건넸고 그 신문에는 큰 타이틀로 영화 촬영장에서 발견된 두구의 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촬영팀이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세트 철거 작업을 위해 온 인부들이 동반 자살을 한 한 남녀의 시신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반 자살을 한 2명의 사람까지 더해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7인의 피로 복수를 끝낸다는 경문의 내용처럼 한많은 무사의 유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며 죽은 무사의 영혼을 봉인한 경문과 그 경문으로 만든 가면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영화 촬영장. 이 이야기는 실제 1970년 일본에서 개봉한 무례한이라는 영화의 촬영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무사의 저주로 인한 사건들은 아니었을까요?